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전쟁 연습을 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탄약의 부족입니다. 우리 군의 탄약고에서 탄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발짝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나네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유발되었다. 그러니까 비축탄을 스마트 국방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성원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인도 국방 문제, 인도의 무기 수출 문제 등을 가지고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김철환 예비역 대령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본래가 군수 전문가예요. 군수, 시장 군수 얘기가 아니고 군에 물자를 공급하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아주 종합적인 거의 예술의 경지에 있는 이 아트 오브 와 수준에서 하는 것이 이제 군수의 문제인데 군수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분야죠. 여기 전문가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 박사님. 반갑습니다. 스마트 국방이 점차 더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여기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이번에 서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드릴 말씀이 있고 해서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김철원 교수 같은 분들이 나와준다고 대답하는 한 우리 스마트 국방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분이거든요. 그 내공이 단단하고 꺼내면 꺼낼수록 이야기 보따리는 길고 진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저렇게 서론이 기나 하실지 모르지만 엊그제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미국의 도청 파문. 처음에 이게 지난 8일 날 4월 8일 날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이게 나왔는데 9일, 10일, 11일을 지나면서 우리 국가의 대응 기조가 막 바뀌어갔어요. 이거 좀 알아보겠다 했다 그 이튿날은 좀 기다려보자. 한번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야 이거 왜곡됐어. 되게 이런 기조로 갔는데 지금 빼박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아주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이제 큰 성과를 거양할지 아니면 이거 걸림돌로 취급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그냥 없던 일로 해드릴 테니 그냥 잘 알아서 우리 봐주세요. 이렇게 저자세 외교를 할지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 속상하니까 그만두고요.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 유출된 문건의 반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한국 관련. 우리 대통령실의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가 유출됐던 거 아니에요? 외교비서관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국가에 살상무기나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이게 우리 안 된다. 러시아를 생각하고 중국을 생각할 때 우리 경제나 우리 국가에 도움이 안 돼,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신중론이 있어서 그동안 이 원칙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냥 내놓고 합시다, 이제. 꽁꽁 알 필요 없다는 얘기 같았어요. 그런데 김성한 안보실장은 지금 이 시기가 매우 민감하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놓고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이거 탄약 지원해주고 미국 원하는 대로 해주고 우리가 정상회담을 받아낸 걸로 오해받지 않겠냐. 오해인지 이해인지 하여튼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하자 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그대로 유출돼서 그 정보보고에 나온 겁니다. 2월 29일자와 3월 1일자의 합참 1일 정보보고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 있는 탄약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 문제에 당장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군수의 전문가니까 오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탄약을 외국에 지원하는 게 사실 매우 민감한 문제고요. 사실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주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저희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거의 1년 이상 전쟁이 발발한 순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전쟁하는 국가의 어느 한쪽에 명확하게 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또 하나의 적국을 또 만드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군사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 대신 인도주의적인 것은 제공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방탄조끼 제공했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렇게 신중론을 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러시아, 중국 측과 그 많은 경제 교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해가 올 걸 일단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진영 간의 대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그 끝이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는 전쟁에 괜히 발을 담궈서 내내 불명예스러운 전쟁의 종말, 그리고 그 이후의 개입, 이런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또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했죠. 제가 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 박사님이 사실 이런 도감청 쪽에 정보 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여러 방송에서 하는 걸 들으니까 도감청 이거는 모든 나라가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숨겨진 비밀 같은 거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인접 국가를 감청하거나 뭐 도청하거나 쉬운 말로 하면 스파이 활동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가서 발각되거나 또 우리가 하다가 이렇게 뭔가 붙잡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그런 있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침도 떼고서 넘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국가라는 건 그래도 국제법이 있고 왜 정도가 있는 거라서 정말로 그렇게 들겠다면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얘기하고 유감 표명해서 그거 수습하고 넘어가야죠. 또 언뜻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요원들, 외국에서 그런 스파이 활동하는 요원들 블랙 요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요원이 현지에서 발각이 됐다 그러면 안전히 부인하거나 그 요원은 즉각 귀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조치가 있을 수 그리고 있죠. 나름대로 문책을 당하겠죠. 왜 그 비밀 못했느냐. 그리고 사과도 해야 되고요. 그것은 도청이라는 것 자체를 공공연하게 허용해 주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논의돼서 저기에다 한 점만 더 넣는다 그러면 이런 도청을 마치 허용해 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특히 군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미국이 도청했으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큰 언어 도단이고요.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도청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 꼭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관련자들 저는 수사하고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고 이제 오케이. 탄약 문제로 좀 탄약 들어가시죠. 문제. 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이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또 판매, 대여, 하여튼 어떤 형식이 됐던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까? 그게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좀 명쾌하게 좀 가닥을 잡으면 탄약을 수출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물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저희 방위 산업, 이 방산 물자의 특성은 어떤 거냐 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출용 탄약은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탄약이 수출된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 물량이 없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산 물자는 우리가 빨리 만드는 그런 어떤 신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수출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산 물자는 쇼윈도에다 전시해 놓고 골라서 쇼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전혀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를 받으면 그때부터 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인도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일부 샘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서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수출에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해서 제가 우리가 실제로 수출이 지금 현재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의문이 생기네. 이거 어디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금 선적을 하니 뭐 어디로 가니 도착지가 어디니 이런 얘기가 보도되는 거 보면 확실히 뭔가 물건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155mm 탄약의 이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155mm 탄약은 저희 우리 군생활에 보면 주요 포병 부대가 갖고 있는 포 종류가 155mm. 과거에 155mm 네.
이가 실제로는 절반 이하가 안 됐습니다. 육군 포병 중에서는 제일 대구경이죠. 그렇죠. 과거에 뭐 미군이 쓰던 8인치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저희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했던 첫 번째는 과거에 105mm가 상당수 주력이었다가 이제 155mm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105mm 그 육공 트럭 뒤에 끌고 다니면서 예, 견인포, 견인포. 포 방열하고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중에 군생활 하시면서 그거 방열하다고 허리 다쳤다고 하시는 분들 곡괭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방열하고 다시 그거 진지 이동할 때 다시 해체해서 실어서 맞아요. 그 트럭에 매달아서 또 후퇴하고. 지금 방송 보시면 웃으실 거예요. 그 포방열 겨울에 가서 손 불어가면서 아우. 쇠 들고 그래서 동계 전쟁 준비할 때 하면 그 포 방열할 자리 미리 구축해 놓고. 안 거기에 그러면 이게 파지질 않아.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55mm K9을 생산하면서 155mm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한국군의 주력 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군 전쟁 우리 훈련을 하면서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전쟁 연습을 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탄약의 부족입니다. 야. 탄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탄약 자체가 비싸기도 합니다. 지금 155mm 한 발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탄약 자체가 비쌀 뿐만 아니고 탄약을 보관하는 것도 그렇지. 매우 힘듭니다. 탄약을 오래 보관하면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항온 항습 장치가 된 곳에서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 시설로 뭐 보관한다 그러면 전기가 일으키는 정전기, 그렇구나. 자기장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탄약고라는 부대는 어마어마한 부지 위에 이격에서 널찍널찍하게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수학생님 실제로 전쟁 준비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탄약고에 있습니다. 그렇지. 어떤 탄약고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탄약을 10년 보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20년 보관할 것이냐에 따라서 국방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많은데 저희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155mm 탄약이 매우 부족하다 하는 것은 수년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전에 국정감사만 하면 국회의원들이 막 질타를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비축탄 양이 얼마니 그 전쟁 나서 며칠 그 버틸 양밖에 없느냐고 질타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155mm 탄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탄약이 지금 현재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군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했던 그 탄약을 해외로 수출한다. 그래서 언뜻 일반 제 친구들은 야, 그거 탄약 제조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데 군대하고 무슨 상관이야? 야, 수출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네. 그렇죠. 이제 본질이 네. 그 탄약을 만드는 우리나라 탄약 회사 뻔하지 않습니까? 그 뭐 풍산, 뭐 한화, 풍산, 이런 한화 회사에서 말고 만드는 없잖아. 탄약을 지금 수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우리 군의 탄약고에서 탄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발짝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 있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한국군의 전쟁 준비 능력, 태세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지금 유발되었다. 그러니까 비축탄을 전쟁 대비 비축탄을 지금 빼서 보냈다는 뜻이네. 거기다가 우리는 부족하다고 내내 군에서 아우성을 쳤던 이 탄약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이미 언론의 보도를 보면 탄약창에서 그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가지고 진해 쪽으로 운반되고 있는 게 이미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했던 이 탄약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전쟁 국가에 관여하느냐 하는 문제와 별개로 우리 내부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하면 일주일도 못 버티는 비축량이라고 하면서 막 사타질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군 당국을 향해서. 예. 그런데 그걸 지금 빼서 해외로 나간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아하, 이 참.